안녕하세요. 세이프 플란트 치과 대표 원장 이창규 원장입니다. 오늘은 임플란트에 있어서 수술도 중요하지만 보철을 예쁘고 완벽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. 오늘은 그 보철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플란트 보철물은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. 하나는 스크루 방식이라 그래서 나사로 조이는 방식이고, 하나는 세멘트 방식이라 그래서 접착제로 보철물을 임플란트에 붙이는 방식이에요. 중간 정도 되는 방식으로 SCRP라는 게 있는데, 이거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결과물이 스크루 방식이랑 비슷해서 환자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할 때는 스크루 방식이 있고 세멘트 방식이 있습니다 하고 뒤에서 계속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스크루 방식은 임플란트 크라운을 뼈 속에 있는 임플란트에 연결할 때 보철을 나사로 고정시키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보철물에 있는 나사를 풀면 임플란트에서부터 보철이 뚝 하고 떨어져 나옵니다. 이 방식에 있어서 장점은 언제든지 뺐다 꼈다가 가능하니까 조절이 필요할 때 임플란트를 빼서 조정해서 다시 낄 수 있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기간 임플란트는 오래 써야 되니까 잇몸에 염증이 생기든 보철물이 좀 깨지든 쉽게 빼는 게 가능해서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그런데 스크루 방식의 단점이라 그러면 보철물 크라운 한가운데 구멍이 있어요. 그게 요즘에는 크게 표시 안 나게 저희가 뒤처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섬세하신 분들은 임플란트 가운데 구멍이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보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하지만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스크루 방식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니까 이 방식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보는 게 좋으시겠습니다. 세멘트 방식은 치아 뿌리가 있고 치아를 다듬고 기둥이 있을 때 크라운을 접착제로 세멘트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붙이죠. 똑같이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뿌리가 있고 그 위에 지대주가 있고 거기다가 크라운을 접착제를 섞어서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에요. 일반적인 크라운이랑 비슷하죠. 이 방식의 장점은 보기 좋고 자연 치아랑 유사해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한데요. 단점이라 그러면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사가 풀려서 좀 흔들거릴 때 이거를 잘못하면 크라운을 다 뜯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방식이에요. 스크루 방식에 비해서 보기는 좋지만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거든요. 그런데 스크루 방식하고 세멘트 방식도 각각 좋은 상태에 따라서 또 맞게 써야 되니까 이것도 또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기는 합니다. 금속으로 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금합금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, 또 다른 방식은 금합금이 아니고 은합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. 금합금은 뭐 아시다시피 노란색이 나고요. 그리고 은합금은 금속 색깔이 나요. 이 방식의 장점이라 그러면 금속이 어떠한 경우에도 깨지진 않겠죠. 어르신들 생각하실 때 깨지지 않고 단단한 방식이다 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. 단점이라 그러면 크라운이 자연 치아색이 아니니까 좀 보기가 싫죠.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. 다른 재료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치아색이라 그러는 거를 많이 하실 텐데, 치아색은 도자기예요. 가장 큰 단점은 치아색이랑 유사하다. 예전에 사용할 때는 금속 도자기라 그래서 속에 금속으로 는 코어가 있고 그 위에 도자기를 쌓아서 올리는 방식을 썼거든요. 예전에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게 금속에 비해서 도자기가 좀 약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, 요즘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라고 있어요.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속에 코어가 있고 도자기가 얹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전체가 하나의 한 몸체라서 저희가 뭐 조금 과장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뭐 금속보다도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깨지는 문제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바뀌면서 개선이 됐고 지금은 거의 깨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러면은 생각할 때 제일 큰 장점이 치아색이어서 자연미가 있어서 좋은데 이게 깨질까봐 좀 걱정이셨는데, 그게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면서 이게 해결이 됐으니까 요즘에는 임플란트 크라운을 할 때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많이 쓴다 하고 쉽게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임플란트 하나 할 때 말고요, 임플란트를 2개, 3개 이렇게 여러 개 연속돼서 하실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다 일부러 따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, 이게 보통 원칙은 임플란트가 2개면 2개, 3개면 3개 연속돼 있으면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. 일반적으로 어금니에서 보면은 자연 치아는 뿌리가 여러 개인데 임플란트는 기둥 하나잖아요.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보다 힘이 좀 약해요. 2개든 3개든 서로 묶어서 연결해줘서 일단은 자연
주변 치아만큼 강한 힘을 내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. 또 하나는 임플란트가 많은 분들이 하신 분들 제일 큰 불편함이 치아 사이에 음식이 낀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,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임플란트 인접해 있는 건 다 묶어서 만들거든요. 임플란트가 여러 개일 때 인접해서 있다면 서로 묶어서 만드는 게 원칙이고, 그게 저희가 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고 그게 원칙이다, 그게 좋은 방법이다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임플란트를 마무리할 때 이제 보철을 하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사용하시는 거는 임플란트 보철물인데, 오늘 이제 설명드렸듯이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.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스크루 방식이 있고 세면 방식이 있고요. 그리고 또 그 재료에 따라서 금속 방식, 도자기 방식이 있어요. 뭐 어떤 거에 좋고 어떤 게 나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.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 뭐 뼈 상태나 주변 치아나 또 여러 가지 치아에 비뚤거린다든지 잇몸 상태, 여기에 따라서 가장 좋은 방식을 혼합해서 쓰는 거니까 어떤 보철을 하실 때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가 치과 선생님한테 설명을 잘 듣고, 아, 이래서 이런 보철을 이런 방식으로 했구나 라고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잘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세이프 플란트 치과 대표 원장 이창규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